안녕하세요, 돌뱅입니다. 신차 구입편에 이어서 중고차 구입편입니다. 이번 중고차 구입편에서는 트랙스에 한정해서 먼저 중고차 구입 시 좋은 매물 고르는 법, 가격 설정부터 연식, 키로수, 등급과 옵션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트랙스란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덧붙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왜 트랙스를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차의 가격이 이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일부 옵션의 기본화 등으로 상품성이 꽤 좋아져가지고 신차로 구입을 해도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21년식부터는 엔진이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기존에 부족했던 초반 가속과 미션 동작에 대한 아쉬움을 상당 부분 털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저공해차 혜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정한 가성비는 중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쉐보레 차량과 또 트랙스는 중고 감가가 크기 때문에 신차로 구입한 다음 언젠가 또다시 중고로 내놓게 되었을 때 비슷한 타 차량에 비해서 손실이라면 손실, 그것이 더 큰 편이고, 반대로 중고로 사는 입장에서는 타 브랜드, 타 차종 대비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중고로 샀던 거를 다시 중고로 내놨을 때는 손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랙스라는 차량이 나온 지가 이제는 좀 오래되었고, 그래서 절대적인 상품성 그 자체는 솔직히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탄탄한 주행감을 가졌고, 적당한 크기의 가격대 때문에 부담이 좀 적고 차박이 용이하다라는 정도의 이런 장점들, 이것들을 노리고서 실속 있게 구매를 하는 편이 좀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거는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시세도 이제 뭐 고정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건이나 또 개인의 뭐 투자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1,7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신차 가격 대비해가지고 1,700만 원 정도까지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신차 구입편에서 말씀드렸던 신차 구입 시 가성비 조합이 2,166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보통 공식 할인이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가로 비공식 할인, 이거는 심지어 못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받아봤던 가견적 기준으로 보면은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인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1,986만 원입니다. 게다가 구입하실 때 전액 일시불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할부를 포함해서 구매할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중고차 구매보다는 신차 구매 시에 할부 방식이나 할부 이율 등의 그런 조건이 더 괜찮기 때문에 혹시나 1,700만 원이 넘는 이제 매물을 보고 계시고 일정 금액 중고차 할부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차라리 신차 구매 쪽을 보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반떼나 K3 신차 가격이 1,7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깡통이라 하더라도요. 이 차들은 세단이라서 SUV인 트랙스랑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 영상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준준형 세단 새 차 살 돈으로 소형 SUV 중고차를 산다? 이거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700만 원 이하 매물들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을까? 먼저 연식부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최근 연식이 좋고, 특히 20년식부터는 LT 등급만 해도 핸들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탐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낮춰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6년식부터 17, 18년식까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적어도 16년식 정도는 돼야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16년식, 정확하게 말하면은 15년 9월 생산분부터 젠3 미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연식은 젠2 미션입니다.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젠3가 젠2에 비해서 동작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더 낫습니다.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고 젠2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젠3라고 되게 우수하다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최근 세대가 좋은 것은 당연하지 싶습니다. 참고로 디젤 모델은 모두 젠3 미션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형 모델도 괜찮으시다면 16년식 구형 트랙스를 잡는 게 가격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왕이면 1년 차이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더 뉴 트랙스를 구매하시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17년식부터 보게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격 말고 구형이 더 나은 점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이 보조석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크고 막 긴 짐 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차박만을 위해서 이 트랙스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구형 선택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8년식까지로 끊고 19년식은 넣지 않은 그 이유는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순전히 이 뇌피셜일 수 있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식부터 이 뒷문에도 있던 도어 캐치 버튼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유용한 버튼인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버튼 있는 이전 년식을 사라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씩 원가 절감의 정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뭐 되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출시된 지가 되게 오래됐고 신모델도 나왔겠다. 이제 주력 차종이 아니게 됐으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상품성들도 개선도 해줬으니까요. 그렇다고 쉐보레가 차체 뼈대나 뭐 안전, 주행 관련 부분들에 손을 댈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간에는 16년식이 가장 튼튼하다, 가장 완성도가 높았다라는 그런 카더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뭔가 모르게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순전 뇌피셜입니다.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비슷한 키로수의 같은 값이라면 최근 년식인 19년식 잡는 게 상식적인데 혹시나 비슷한 18년식과 19년식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다음으로는 키로수입니다. 키로수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과 같습니다. 당연히 짧을수록 좋고 가격 등의 이유로 긴 거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완전히 길게 잡아가지고 소모품 정비가 끝난 이후의 것이 좋다. 그리고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연식 대비 키로수가 되게 많다면은 장거리 위주로 뛴 차량이니까 더 낫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트랙스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 예산 등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로수 많은 거를 고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기준을 8만 킬로 넘은 차량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추천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위험한 부분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차량 관리 때문인데요. 트랙스를 포함해서 젠 미션, 이게 장착된 차량을 타시는 차주분들이라면 내 미션의 내구성은 괜찮을까? 이 걱정을 한 번은 꼭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정보를 찾다 보면은 이 젠 미션은 7만 킬로쯤에는 미션 오일 갈아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정보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또 딱 그렇습니다. 저는 7만 9천 킬로에 미션 오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이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만 이 트랙스란 차량은 보통 7만 킬로쯤에 미션 오일 가는 게 추세라고 치면 7만 킬로쯤 탄 차량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직접 바로 미션 오일을 갈아주는 것보다 이미 미션 오일 교체가 된 8만 킬로짜리를 가져오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미션 오일 교체 비용을 아끼자, 개꿀, 이런 의미가 아니라 7만쯤에 맞춰서 이제 미션 오일 교체를 해준 차주의 트랙스 차량이라면 다른 정비들도 어느 정도 잘 지켜서 해주고 차량 관리를 나름대로 잘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처럼 엉망인 사람도 있으니까 주목할 그럴 부분은 아니고 순전히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뭔가 교체를 해줬다고 해도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 타이어 정도가 아니라면은 구매 전에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의 개인 거래 시에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고, 이때는 전 차주가 차계부나 아니면 어플 등에 기록해 놓은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고 상사에서 구매를 해도 차량 등록증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차량 매뉴얼까지 포함된 그런 매물들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뭐 교체하거나 정비한 이력이 있다면 인수 후에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역시나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일 뿐이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일 수도 있어서 또 이제 재미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번호판 하단 이동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엠블럼 교체가 되어 있다든지 값비싼
싸제 시공이 되어 있다든지 등등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서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차량 관리가 좀 잘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한 튜닝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근데 반대로 저 엠블럼 교체하는 거 보셨죠? F킬러 막 뿌리고 막 박살내고 막 더 안 좋은 뇌물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재미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등급과 옵션 추천입니다. 신차 구매 시에는 LT 등급 정도를 추천을 드렸지만 중고는 특별히 그런 제한을 두고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신차 대비 훨씬 저렴한 만큼 너무 가격대가 과하지만 않다면 되도록 풀옵션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확 아예 낮춰버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물 시트인 깡통 등급, LS 등급을 중고로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싸제 가죽 시트, 미무진 시트 같은 거를 싹 씌운다든지 통풍도 되는 시트로 통교체를 아예 해버린다든지 선택이고 차주의 마음이니까요. 싹 나름 취향대로 손을 보고 타는 게 오히려 풀옵션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 접근을 했을 때는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옵션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이프티 1과 보스 오디오입니다. 세이프티 1은 신차 구입편에서도 필수적이다 라고 추천을 드렸었고, 보스 오디오는 이제 풀옵션도 노려볼 만한 중고차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가져오는 게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보스는 신차 구매할 때 50만원짜리 옵션인데 50만원 충분히 그 이상의 값어치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옵션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것이 중요할 텐데요. 중고차 딜러분이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접 보고 찾아야 합니다. 세이프티 1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사이드미러를 보면 됩니다. 사이드미러에 작은 자동차 아이콘이 있다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는 혹시 후방 카메라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후측방 경고 아이콘이 보인다면 이 또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 핸들 앞쪽, 대시보드 앞쪽에 전방 경고가 있는 흔적이 보인다거나 비상등 옆에 차선 이탈 경고 이 아이콘이 있다면 이거는 세이프티 2가 들어있는 경우여서 세이프티 1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아주 땡큐입니다. 보스 오디오는 차량 내부 사진을 보면은 보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쪽 스피커에 보스 레터링이 붙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없으니까 앞쪽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또는 오프라인 구매할 때라든지 트렁크 아랫부분을 열어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면 아랫 공간에 보스 오디오 우퍼랑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다? 그러면 보스 오디오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이패스가 포함된 ECM 룸미러 옵션, 이건 딱 봐도 그냥 티가 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보통 딜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랙스 중고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가격적인 가성비 때문에 트랙스는 중고 구입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느 차든지 사실 중고 구매 자체를 시원하게 추천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새 차도 뽑기 잘못하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고는 진짜 그런 측면에서 위험성이 더 크고 뭔가 잘못됐을 때 시정받거나 보상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트랙스는 냉각수 누수라는 일종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댓글로 구매에 대한 그런 답변들을 드리게 될 때 웬만하면 K카에서 구매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곤 합니다. 꼭 K카가 아니어도 자체 보증 프로그램이 있는가, 또 환불 가능 기간이 있는가, 이 점 때문입니다. 엔카에서도 요즘에 구매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타보고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주는 그런 매물이 있더라고요. 냉각수 누수 문제가 있는가, 혹은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을 미리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중고로 트랙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되게 바쁘시더라도 차량 탁송받는 날로부터 하루 이상은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차량 받자마자 쉐보레 서비스센터 가셔갖고 리프트 띄워서 싹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여기서 서비스센터라 하면 공식 사업소를 뜻합니다. 제 경험상 그 바로 정비 서비스에서는 좀 대충대충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사업소에 가셔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식 사업소에서도 보증수리 걸릴까봐 그러는지 대충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사설정비소에도 가셔가지고 리프트 띄워서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시는 곳이 이미 있다면은 또 좋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는 곳보다는 모르는 곳이 더 낫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담이니까 없는 고장도 만들어내는 그런 곳에 가면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차 안내주더라고요. 점검비만 낼 거니까 교체나 바가지는 딱 잘라서 거절하고 나오면 되고,
됩니다. 근데 좀 무서운데? 그리고 별개로 내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 보닛을 열어가지고 냉각수 보조 탱크 그것의 수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수위가 어느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정상 범위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차량 받고 점검 받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계속 타고 있는데 냉각수가 처음에 비해서 좀 많이 줄은 것 같다? 근데 그게 누수 때문임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환불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통에 네임펜 같은 걸로 살짝 체크가 돼 있는 차량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차주가 냉각수 누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왔다라는 그런 표시일 수 있지만, 혹시나 이미 누수를 겪어서 이후에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가지고 체크해놓은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보인다면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또 없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를 꼭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냉각수 수리에 지쳐서 결국 차를 포기하고 내놓은 경우, 그거를 중고차 딜러가 알든 모르든 숨기고 내놓을 경우가 있긴 하기 때문입니다. 구매 확정 전에 이걸 발견해가지고 되돌려 보낸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불빛 같은 걸로 냉각수 라인 따라 쭉 꼼꼼히 살펴보고요. 주차해놨다가 차 출발하기 전에는 바닥에 물 떨어지는 거 혹시 없나 꼭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체크를 하시고 또 며칠 두고 보고 나서 구매 확정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징조가 있다, 의심스럽다, 그러면 정말 어렵게 얻은 마음에 드는 매물이고, 배송 비용 같은 그런 손해가 조금은 발생을 하더라도 무조건 환불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고쳐 타지 뭐 이렇게 하고 인수했다가는 진짜 어려워집니다. 본론의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을 조금 붙여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중고차 보실 때 타이어 상태 이거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꼭 꼼꼼하게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트랙스를 구입할 때 딱 생각해놓은 원하는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거 나오는 거 기다리는 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애가 탔는데 어느 날 그토록 원하던 조합에 매물이 딱 나온 겁니다. 근데 뭔가 그동안 파악해놓은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혼자 가격이 좀 낮은 겁니다. 저렴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자세히 막 살펴보니까 타이어 4짝이 거의 다 달았더라고요. 이거 사서 데리고 오면은 바로 다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뭐 차 사자마자 타이어 다 새 걸로 갈아주고 그러면 좋기도 하겠지만은 타이어 마모도가 점검표에 다행히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딜러분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태 최상, 무사고, 거의 새 차 막 이런 식으로만 멘트를 해놓은 게 좀 석연치가 않았고, 타이어가 진짜 다 다를 때까지 끝까지 타다가 중고상에 넘긴 매물이라면 아무래도 전 차주가 마지막쯤에는 관리에 좀 소홀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쉬웠지만 넘기고 3개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하단이동 이게 되어 있다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저한테는 일어났는데요. 이 하단이동 키트를 플레이트에다가 박아서 한 게 아니라 흡기구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쪼아가지고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이거 딱 알고 나서 진짜 시겁을 했습니다. 흡기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지금까지 차량은 뭐 별 이상 없이 잘 타고 있긴 했지만 진짜 놀랐던 부분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 외에도 최대한 살펴보실 수 있는 것들 철저히 살펴보셔가지고 손해 없이 안전하게 정말 좋은 매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트랙스 신차 구입, 중고차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트랙스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선택은 온전히 본인의 몫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양품 받으시고 작은 고장 하나 없이 함께하는 끝날까지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